포르투갈 알렌테주 지방의 고도 에보라 해질녘이면 황금빛으로 물드는 오래된 성벽 너머로 마리아 실바의 하루도 그렇게 저물어 가곤 했다. 72해, 교사였던 남편 안토니우를 엿잇지 꼭 5년. 텅 빈 집안을 채우는 것은 오래된 개종시계의 째깍거림과 창밖에서 불어오는 때로는 코르크나무 숲의 쌉싸름한 향을, 때로는 오래된 돌길의 먼지 냄새를 실어오는 바람뿐이었다. 그녀는 가끔 생각했다. 이 적막함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새로운 시작일까? 아니면 그저 더 깊은 고독일까? 마리아의 집은 에보라 대성당에서 멀지 않은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작은 2층 집이었다. 하얀 벽과 테라코타 지붕, 창가에는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다. 자녀들은 모두 리스본과 포르투로 떠나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손주들의 재롱은 잠깐의 기쁨이었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집은 더욱 휑하게 느껴졌다. 마리아의 유일한 말벗은 오랜 친구 소피아 카르발류였다. 소피아는 마리아보다 활달하고 현실적인 성격으로 일주일에 2~3번은 마리아의 집을 찾아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히랄두 광장까지 산책을 나갔다. 그날도 소피아는 마리아의 집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갓 내린 커피 향을 맡고 있었다. 마리아, 요즘 안색이 너무 어두워 보여.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마리아는 희끗희끗한 파마머리를 쓸어넘기며 희미하게 웃었다. 별일 없어, 소피아. 그냥 좀 적적해서 그렇지. 적적할 만도 하지. 이 넓은 집에 혼자 있으니 얼마 전에 시에서 운영하는 은빛 여정이라는 노인 정보화 교실이 생겼다던데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소피아의 권유에 마리아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젊은 시절 문학을 좋아하고 가끔 글도 썼지만 디지털 기기는 영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대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 은빛 여정의 문을 두드렸다. 스마트폰 교실은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또래의 노인들과 함께 어설픈 수로 화면을 누르고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보내는 법을 배웠다. 강사는 친절했고 작은 성공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강사는 라고스 데 프라타, 은빛 호수라는 시니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소개해 주었다. 취미를 공유하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마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라고스 데 프라타에 가입했다. 프로필에는 에보라의 마리아라는 이름과 함께 좋아하는 파두 가수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의 노래 가사 한 구절, 그리고 창가에 제라늄 사진을 올렸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작은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며칠 뒤 주앙 페레이라라는 이름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마리아님의 프로필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아말리아 로드리게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주앙의 프로필 사진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후하면서도 다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배경은 스위스의 어느 호수처럼 보였다. 마리아의 심장이 오랜만에 두근거렸다.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주앙님. 저도 아말리아를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마리아와 주앙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주앙은 자신을 스위스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는 포르투갈인이며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낸다고 소개했다. 그는 마리아가 좋아하는 시와 음악, 에보라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리아는 그의 세심함과 따뜻함에 빠르게 마음을 열었다. 주앙은 마리아의 외로움을 정확히 짚어냈고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속삭였다. 마리아,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 에보라로 돌아가 당신과 함께 알렌테주 평원을 거닐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수십 년 만에 느끼는 설렘에 밤잠을 설쳤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앙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 확인했고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사진 속 미소는 진짜 같았고 그의 말들은 꿀처럼 달콤했다. 그녀는 이미 주앙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았다. 소피아에게 주앙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소피아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건 위험해, 마리아.
조심해야 해 라고 말했지만 마리아는 소피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소피아는 이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관계가 깊어지면서 주앙은 가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암시하기 시작했다. 요즘 사업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도 마리아 당신과 이야기하면 힘이 나요. 혹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별일 아니길 빌어야죠. 마리아는 진심으로 그를 걱정했고 그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앙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마리아, 정말 미안해요.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세관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큰 돈은 아니고 한 500유로 정도인데 해결만 되면 바로 보내줄게요. 정말이에요. 마리아는 순간 망설였다.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전부였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주앙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이것만 해결되면 당신에게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에보라에서 라는 그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가 주앙이 알려준 친구의 계좌라는 곳으로 500유로를 송금했다. 괜찮을 거야. 주앙은 나에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첫 송금 이후 주앙의 금전 요구는 점점 잦아지고 액수도 커졌다.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해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믿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될 지경이에요. 당신 도움이 절실해요. 마리아는 남편이 남긴 유품 중 가장 아꼈던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아껴두었던 적금마저 해약해 주앙에게 돈을 보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지만 주앙은 조금만 더 힘내줘요, 마리아.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에게도 햇살이 비칠 거예요. 포르투갈로 돌아가면 당신에게 몇 배로 풀게요.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마리아는 주앙과의 미래를 꿈꾸며 모든 것을 걸었다. 그와 함께 에보라 근교의 작은 포도밭 딸린지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만남은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미뤄졌고 주앙의 목소리에는 점점 초조함이 묻어나는 듯했다. 마리아는 불안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줘버렸기에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소피아는 마리아의 변화를 눈치챘다. 예전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친구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마리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남자 뭔가 이상하다고. 세상에 그렇게 계속 돈만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소피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마리아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주앙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며 소리치고는 소피아와의 연락마저 끊어버렸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알렌테주의 평원 위로 싸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리아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스산했다. 주앙은 마지막으로 정말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리아, 이게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당신에게 갈 수 있어요. 우리 노후를 위한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해줘요. 그가 요구한 금액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다. 마리아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하지만 주앙과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은행에 가기 위해 옷을 챙겨 입던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소피아가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다. 마리아, 더는 안 되겠어. 이거 봐. 소피아가 내민 것은 주앙이 보냈던 사진들을 확대한 것이었다. 그중 하나는 유명 포르투갈 배우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행사 광고에 쓰였던 풍경 사진이었다. 그리고 이건 네가 그 남자에게 돈을 보낸 계좌 전부 대포 통장이야. 내가 아는 경찰에게 부탁해서 알아봤어. 마리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주앙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마리아에게 소피아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 남자가 말한 스위스 회사,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어.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마리아. 마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주앙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의 라고스 데 프라타 계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텅 빈 스마트폰 화면만이 그녀의 절망을 비웃는 듯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까지. 마리아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다. 그때 소피아가 매일같이 찾아와 그녀 곁을 지켰다.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다독여주고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었다. 마리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나쁜 놈이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소피아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 그리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 티아고의 도움으로 마리아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티아고는 빚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어머니가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곁을 지켰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마리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딱지가 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스마트폰 화면 속 가상의 인연에 기대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놓인 제라늄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고 먼지 쌓인 책장에서 오래된 시집을 꺼내 읽었다. 잊고 지냈던 작은 기쁨들이 조금씩 그녀의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